오늘의 주제, 일본 애니 실사 영화가 항상 망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은 망했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는 얘들이 거의 다 처참하게 망한 게 맞죠. 그런데 이런 실사 영화들이 보면은 일본에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있어서 이걸 무작정 망했다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조금 민망한 구석이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2017년에 개봉한 은원 1이 390억의 수익을 일본 국내에서만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은원 2는 370억, 운명 가마쿠라 이야기는 320억이고 킹덤이 570억, 그리고 나라라 사이타마는 376억의 수익을 일본 국내에서만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어느 수준이냐면 이게 단순히 돈을 좀 많이 번 영화 수준이 아니라 이 5개 영화들은 모두 각 개봉 연도마다 그 해의 일본 박스오피스 탑 10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흥행작들인 거죠. 그래서 얘들을 두고 망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오히려 성공했다고 말해주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정말 망한 영화잖아요. 만듦새도 정말 어설프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너무 큰 돈이 되는 영화들이니까 이걸 무시하기도 그렇고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제가 2년 전에 올렸던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영상은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일본 영화 시장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에는 애니 실사 영화만 만들면 40%의 확률로 1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게 실제로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순수익이 얼마인지도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규모 자체만 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제작위원회 시스템이 우리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일본의 제작위원회 시스템이라는 거는 다수의 투자자 그룹이 영화의 주도권을 끌고 가는 그런 구조라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 원금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정적인 영화를 계속 만들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기존 팬들이 확보되어 있는 만화와 애니 실사화에 이렇게 계속 엄청난 규모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론입니다만 일본에서 이런 실사화 영화를 계속 만드는 건 역시 돈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깥에서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실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이왕 영화를 좀 만들 거면 좀 잘 만들어서 욕도 좀 덜 먹고 그러다가 한 번씩 바람의 검심 같은 수작이 나와주면 해외 시장에다가 갖다 팔 수 있으니까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은 왜 안 내고 자꾸 저렇게만 계속 만들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계속 작품성으로 망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영화를 만들까라는 의문인 건데 저는 혼자 고민을 막 하다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되게 의외의 곳에서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중화권,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대 이전에 홍콩과 대만 쪽에서 만든 무협 영화들을 보다 보니까 일본 실사 영화가 이래서 계속 완성도가 개판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무협 영화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실사화 영화의 범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협 영화도 기존에 있었던 무협 소설들의 세계관을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안에는 비현실적인 이 무공의 힘으로 운영되는 무림의 세계가 존재를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가상의 세계인데 이거를 현실의 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야말로 실사화의 한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협 영화 자세히 보면은 얘들도 초식을 막 외우면서 어떤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원리가 애니에서 막 주문 외우면서 마법 쓰고 이런 거랑 사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일본 애니 실사화 영화랑 중화권 쪽 무협 영화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애니 실사화 영화들은 현실과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완전한 가상의 세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속의 가상 세계에서 어떤 거대한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 현실 속의 정부 권력이나 군사력이 이쪽 세계의 사건에 간섭하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접한 그림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구도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세계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도 존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화권의 무협 영화에는 이렇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에 가느다란 이런 실선 하나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림이라는 가상세계가 따로 존재를 하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세력들이 이 무림의 세계에 한 번씩 개입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모습이 많이 그려집니다. 江湖上也有所联络，九门提督才坐得稳。我哋江湖嘅恩怨自己會解決，唔需要你哋朝廷插手。郡主嘅好意心領啦。 그러니까 무협 영화의 무림이라는 이 가상 세계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비껴난 판타지 세계가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 세계의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따로 존재하는 그런 가상 세계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 세계의 어딘가에 분명 존재는 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내공이 없어가지고 그 세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숨겨진 세계처럼 묘사가 많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무협 영화의 세계관을 가장 현대적으로 잘 계승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존 윅 시리즈입니다. 저도 이 존 윅 시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존 윅이 구축하고 있는 영화적인 세계관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사실 정통 무협 영화에다가 그냥 미국 뉴욕의 스킨을 만들어서 갖다 씌워놓은 거에 거의 가까운 영화입니다. 이런 지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 호텔 컨티넨탈을 중심으로 이 킬러들의 세계가 비밀스럽게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세계의 구성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무협 영화의 무림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분명 이 사람들이 우리 현실 세계의 어딘가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자신들의 무공 대결이 현실 세계로까지 넘어가는 걸, 번지는 걸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 킬러들의 세계, 이 무림의 세계와 같이 공존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객들이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저런 지하 세계가 어딘가에는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묘한 설득력과 현실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존 윅은 물론 잘 만든 영화가 맞지만 동시에 굉장히 영리한 영화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킬러들의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저걸 모르고 또 정부는 저거를 가만히 놔두고 있는지 를 생각해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저 킬러들의 세계의 어떤 법칙들이 너무 현실적이니까 정말로 저런 게 실제로 있는데도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기분이 실제로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배우들이 등장을 해서 연기를 하는 그런 실사 영화에서 이런 비현실적인 세계를 그리고 싶으면 이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에 가느다란 연결점이라는 설정을 구축하고 있는 무협 영화의 원리를 어느 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의천도룡기나 와호장룡 아니면 주성치의 서유기 시리즈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 분장이나 아니면 CG 같은 액션 처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무협 영화들을 볼 때에는 애니 실사화를 보는 것만큼의 그 이상한 위화감 같은 비현실적인 그런 감각이 훨씬 덜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좀 오래된 영화들이긴 하지만 이런 무협 영화들을 한번 실제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니 실사화들은 이런 연결점을 전혀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의 제약들 같은 건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가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가상의 세계를 그리면서 현실의 인간을 등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스크린 속에 실제 사람이 등장을 하면 본능적으로 이런 만화나 애니보다 현실적인 개연성이 이 세계에 존재하기를 자기도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블 시네마틱에서도 보면 이런 설정들이 나오잖아요. 그 소코비아 사태라는 게 벌어져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유엔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어벤져스 멤버들의 활동에 개입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갈등 구조가 나오는 게 시빌워의 이야기
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 속의 이야기가 허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실제 사람인 배우가 나오는 영화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실 세계의 실제 질서가 개입을 하는 모습이 남아줘야 관객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럴듯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본 애니 실사화 영화들은 이 자신들의 무림세계, 즉 가상세계 바깥에 현실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암시 같은 걸 전혀 넣어주고 있지를 않으니까 하나도 그럴듯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지금처럼 완성도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의 애니 실사화 영화들은 이 배우들의 연기 톤 자체부터 현실의 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무협 영화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배우들이 대부분 정극의 톤으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이 자신들이 그려나가고 있는 세계가 마치 진짜 현실 세계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애니 실사화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애니메이션 성우의 그 과장된 톤과 또 시각적으로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과장된 몸짓을 배우들에게 직접 연기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기 디렉팅 같은 부분들만 봐도 애니 실사화들은 애초부터 이런 현실과의 접점을 만들 생각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도 현실의 사람 배우들이 등장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만화를 베이스로 한 작품들은 가급적이면 현실의 창작물로 넘어오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면 정말 실사화를 하려면 현실적인 톤으로 많은 것들을 고쳐야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돈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앞으로도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런 유의 실사화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일본 국내의 이러한 독특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은혼2를 만든 후쿠다 유이치 감독이 한 이 인터뷰가 가장 좋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은혼2가 개봉이 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의 실사화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니 실사화를 만들 때는 작가성을 버려라.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개성, 자존심, 창작 욕구 이런 거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원작을 있는 그대로만 만드는 거에나 집중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분이 작품을 그냥 대충대충 찍어내는 그런 꼰대 감독처럼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용사 요시히코 시리즈를 만든 분입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잖아요. 이분은 절대로 자기 철학이나 실력이 없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오히려 실사화 시장의 성격과 한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기 역할을 너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어차피 이 실사화 영화라는 거는 원작의 팬들이 보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를 기대하는 원작의 요소를 훼손하면 이 영화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 괜히 작가로서의 욕심 같은 거 부리지 말고 그냥 원작 팬들의 요구대로만 찍는 게 가장 베스트다 라는 결론에 이분이 다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죠. 실사적으로 멋지겠다고 생각해서 개인적 생각으로 비주얼을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분도 실사적으로 뭐가 멋진지는 잘 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정작 그걸 관객들이 원하지를 않으니까 실사적으로는 좀 멋지지 않더라도 내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찍는다 라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감독인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는 처해 있다. 대충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대중문화 콘텐츠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과 창작자 본인의 태도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태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게임계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사실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있다면 그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시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비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